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주임법과 상임법 지난 시간에 배운 부분의 나머지 부분들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임법과 상임법상의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어떻게 다른지를 잘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그리고 그 이외에도 나머지 부분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판결 등 집행 권한이 없이도 그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선 변제권을 가지지만 변제 순위가 그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임차권자보다 뒤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변제 순위가 뒤지는 경우는 결국 그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취득 일자보다 뒤에 그 사람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거죠. 그리고 그 밖의 채권자, 후순위 관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 그 밖의 채권자라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집행 권한만 가지고 있는 채권자 같은 경우에 뭐 저당권자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우선 변제권자들이 모두 배당받은 다음에 자녀액이 있으면 그 자녀액을 배당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우선해서 변제받는 권리다라는 의미예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언제 취득하느냐, 어떻게 취득하느냐? 대항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 일자를 부여받아야 되죠. 이 대항 요건하고 확정 일자 중 나중에 갖춘 요건이 확정 일자이면은 확정 일자를 받은 순간 그 일자에 그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고, 그 일자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갖춘 요건이 대항 요건이면은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기준이 되는 일자죠. 그 다음 0시부터 다음 날 0시부터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이 이제 갱신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는 이 종대 갱신 전에 그 때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임대차 계약을 처음 체결해서 그때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갖춰뒀다 하면은 그게 갱신돼 가지고 현재 2014년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우선 변제권의 순위를 결정하는 시기는 2000년인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순위를 가지게 되겠죠. 그 후에 뭐 2001년에 저당권을 받은 자나 뭐 2002년에 뭐 또 다른 저당권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보다 더 우선하는 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공무소에서 그 일자의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문서에 기입한 일자이고, 그 주임법이나 상임법에 어떤 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주임법에서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그리고 등기소, 공증인도 부여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확정일자 부여할 때는 그 부여부라는 것도 그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부, 확정일자부라는 거죠. 확정일자부. 그다음에 상임법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이해관계인들은 확정일자부의 내용을 그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대해서 경매에 참가하고자 한다, 경락인이 되고 싶다 하면은 그 집의 확정일자부나 또는 이런 것들의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확정일자부에는 그 뭐 차임 보증금 이런 것들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으니까 확정일자 부여일 뿐만 아니라, 또 확정일자는 받지 않고 대항력만 그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주민등록표도 확인을 해야 되죠.
그 일반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주민등록표 이외에 제3자의 것을 열람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게 그 주민등록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새로이 그 임대차 기간 같은 거 연장하고 그다음에 보증금 같은 거 증액하는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때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계약서에 그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의 지번 구조 용도만 기재하고 실제로 중요한 아파트 명칭 그다음에 그 몇 동 몇 호 요거 기재를 누락했더라도 그 이전에 갱신되기 이전에 계약서에 대한 그 동일한 그 동호수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증명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도 그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예, 그리고 이 우선 변제권의 행사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 어,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우선 변제권은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인데 이런 것들은 그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걸 하는데 그 전에 그 기입된 이런 등기 저당권자들은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배당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나중에 저당권을 만약에 설정받았다 하면은 그럴 때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주임법상의 우선 변제권 가진 사람들은 이건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해줍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한 다음에 법원에서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하시오라고 시기를 공고를 하면은 그때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은 이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배당 요구만 하고 그다음에 요 뭐 이사를 가버린 날짜에서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이사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고 그 집에 살아야 되겠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보증금을 일단 반환받고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도 이제 그 배당표가 확정돼야지 경락이 되고 그 다음에 배당표가 확정돼야지만 그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나가는 게 이제 보통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전에 이렇게 나가버리게 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또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일반 채권자들 그냥 집행권만 가지고 저당권 같은 거 없는 채권자들은 너무나 그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너희들은 그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유지하고 있어야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가 곧 법이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임차권하고 분리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보증금 반환 채권하고 임차권하고는 별개의 권리니까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임차인이 아니니까 임차인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자연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임차권까지 같이 양도받아서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대항 요건도 갖추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은행 같은 법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연인이 아니니까 임차인
주임법상의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이 특별하게 이 규정을 만들어 놔 가지고 이런 은행 등 특정 기관이 보증금 만원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관들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의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어요. 예, 그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임대차를 먼저 해지할 필요는 없지요. 임대차는 그 임차권은 그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면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물론 그 경락대금 완납 시에 소멸하고 경락인에게 대항력이 있었던 임대차라고 할지라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면은 그 후에 이제 배당표가 매각대금 완납 후에 배당표가 확정되면은 그 순간에 소멸하게 되는 거니까 굳이 먼저 해지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당연히 이런 금융기관 등에게 임대차 해지권을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우선 변제권은 임대차 성립 당시에 임대인 소유인 임차 목적물의 대지에도 미칩니다. 그 임대차 계약은 보통 그 대지까지 그 임차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 대지에도 미친다. 그래서 목적물과 임대인 소유 대지가 함께 경매될 뿐만 아니라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성립 당시에 임대인 소유였는데 나중에는 타인에게 양도됐어요. 그럴 경우에도 그 대지의 경매 대금에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까지는 이제 다른 사람이 그 다른 채권자가 임대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했을 때의 그 문제인데 이번에는 그 보증금 다른 채권자와 관계없이 자기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주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보증금 반환하라라는 소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주임법이나 그 상임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소액사건 심판법이 준용이 됩니다. 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일부 규정이 준용이 되죠. 일부 규정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강제 경매가 개시되려면은 이런 게 이제 저당권이나 이런 거에 기여지 않고 순수한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 청구도 채권이니까 그냥 채권만에 기한 경매를 이제 강제 경매인데 이 경매가 개시되려면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 채무 이행이 제공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채무죠. 자기 채무는 이제 목적물 반환해야 되는데 그걸 이행을 해버리면은 좀 곤란하겠죠. 살 집이 없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이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확정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 권한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판결을 이제 그 승소를 받았어요. 승소해서 그래서 이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겠죠. 그게 집행 권한이 돼야 되니까 판결이 확정돼야지. 근데 승소 후에 이제 확정까지 돼야 되는데 반대 채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이 없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런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기한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강제 경매는 자기가 그 반대 채무 이행해야 될 게 있으면은 이행을 해야지 적어도 이행 제공을 해야지 그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데 그러니까 이행 제공을 했다는 서류까지 제출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기한 강제 경매 신청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럼 목적물 반환은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금 수령하려면은 나 목적물 반환했습니다라는 그 서류를
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최우선 변제권 보겠습니다. 주임법과 상임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이 목적물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 신청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면은 대항력만 취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취득을 해야 돼요. 그냥 우선 변제권은 그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매 신청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취득을 하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 내에 배당 요구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 시 일정 한도 내에서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담보 물권자들보다 우선하니까는 그 뭐 일반 채권자들보다는 물론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임법 상임법상의 그 우선 변제권자들보다도 우선하죠. 일정 한도 내에서는.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자도 우선 변제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대항력 요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다른 그 우선 변제권자가 나타나는 것을 동일한 그 물건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일반 채권자들 같은 다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상임법의 그 적용 범위가 일정액, 서울 같은 경우는 4억 원 이하라고 했는데 여기도 그 뭐 서울이냐 아니면 또 뭐 그 수도권 정비 계획상의 과밀 억제 권역, 그다음에 뭐 또는 그 이외의 전역별로 이렇게 구역별로 조금씩 그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시험에는 서울만 나옵니다. 서울만 암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주임법 같은 경우에는 그 보증 금액이 9,500만 원 이하인 임대차. 상임법 같은 경우는 보증 금액이 6,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런 임차인만이 그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고 어느 한도까지 가지느냐? 주임법에서는 3,200만 원, 상임법에서는 2,200만 원까지 가집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 3,200만 원, 2,200만 원 이 한도 금액이 대지하고 주택가액 또는 상가 건물 가액 그를 포함 임대인 소유 대지도 포함되죠. 대지 가액까지. 그래서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3,200만 원인데 그 임차 목적물하고 대지 합쳐봤자 6,400만 원이 안 된다 하면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최우선 변제금의 그 합산액이 역시 또는 요 아까 말한 그 가액의 2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또 그 합산액에 대한 각 최우선 변제금의 비율로 그 주택 또는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택의 임차인이 2명 이상인데 그 임차인들끼리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한 명의 임차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증금을 합산해서 최우선 변제권 대상이 되어야지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물은 미등기이고 그 미등기 상태고 토지만 이제 등기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대지만 경매된 경우에도 대지 환가 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데 그 대지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대지 환가 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도 인정된다면은 대지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점포 및 사무실로 이용되던 건물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되면은 그 이후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주임법상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자가 확정 일자도 갖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 금액은 그 확정 일자의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습니다. 우선 변제권 순위에 따라서. 예, 다음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보겠습니다. 임차권의 등기는 통상의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청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신청에 따른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명령을 해서 등기가 격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법원은 직접 이제 촉탁을 하는 거죠. 등기소에다가 형식적으로는 등기 공무원들이 사법부 소속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재판 기관으로서 법원과 이 등기 기관으로서 등기소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촉탁을 하는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은 그걸 이제 촉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이미 취득한 사람도 물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때는 대항력과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이후에는 이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은 그게 이제 기록에 남게 되니까 임대인이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게 차후 그 집을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공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상태의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 경우에 최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임차한 사람이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권 없듯이 임차권 등기 격려 이후에도 임차하면은 최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은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선이행되어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말소의 이행의 제공이 안 됐으니까 나 보증금 반환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하는 임차인은 목적물 경매 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습니다. 네,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한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저당권자와 마찬가지죠. 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 또는 그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 임차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절차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절차가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통의 소송 절차보다 훨씬 신속하게 변론을 열지 않고 보통 그 서류 그 신청인의 서면 제출 서면만 보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일단 그 이유가 있으면은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발령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명령에 대해서 그 이제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나중에 그걸 그 불복을 해서 명령을 취소시킬 수는 있죠. 그래서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재판을 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고요.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은 법원 사무관이 이제 그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등기관에게 촉탁을 해서 목적물의 임차권 등기가 격려됩니다. 그리고 이때 신청자는 등기 명령 신청이나 또는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의미는 아니고요. 이 조항은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다음에는 그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 그 비율이 또 제한이 됩니다. 예, 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예, 그래서 그 주임법 같은 경우에는 그 10%, 그다음에 상임법 같은 경우에는 12% 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주임법은 4배, 상임법은 4.5배. 예, 이 둘 중에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의미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월차임 전환의 의미도 판례나 이런 게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건 이제 그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갱신하는 것도 일종의 새로 체결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존속 중에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이제 그 보증금 뭐 대신 월 차임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자. 보증금도 돌려줄 테니까 대신 월 차임 얼마 내라 이렇게 할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민법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공인중개사법 그 과목에서 중개사법 과목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 문제는 그냥 월차임 전환 시 뭐 보증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보증금을 감소할 때 차임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예, 그리고 주임법에서는 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임차인 지위의 승계에 대해서 일반 민법에서의 상속 원칙하고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지위도 일종의 상속의 대상이죠. 재산권의 일종이니까. 그래서 상속인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그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 임차인하고 그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을 승계하는 거죠. 그리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같이 살고 있었으면 당연히 이제 상속인이 승계하고요. 예, 여기서 상속인은 그 사람이 사망을 하면은 그 사촌 이내의 친족이 그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촌 이내의 친족 중에서 뭐 1촌도 있을 수 있고 2촌도 있고 3촌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에 사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럴 때는 그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1촌이죠. 1촌이 있으면 1촌하고 그 배우자 하고 승계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배우자는 이제 무촌이죠. 촌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배우자나 일촌이 없을 때는 이제 이촌이 승계를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단 상속인이 이 사촌까지 해서 그런 상속인이 있으면은 상속인이 승계하고 가정 공동 생활을 할 경우에 상속인이 이 다른 데서 생활을 한다 했을 때는 다른 데서 생활하고 그 임차인하고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법률상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민법상으로는 그 상속권이 없지요. 없는데 이 주임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그다음에 상속인 중에서 2촌 이내, 3촌이면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혼자서 승계를 하죠. 상속인이 있긴 하나 다른 데서 샀기 때문에. 근데 2촌 이내의 친족인데 1촌은 이제 부모 간의 1촌이고 부모에서 하나 더 건너면은 2촌이 되죠. 조부모. 그러니까 뭐 그 손자녀 정도는 그 만약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손자녀 정도까지는 그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승계할 수 있는데 그 이상 3촌, 뭐 4촌은 승계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같이 살았던 경우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승계가 된다는 말은 임차인의 권리 의무 및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가 승계인에게 귀속되고 승계 대상자가 물론 사망 후 1개월 이내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예, 그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면은 그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법률상 배우자가 뭐 있건 없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보호가 될 수 없고 뭐 중혼 뭐 이런 게 되니까요. 그 없는 경우에 법률상 배우자가 없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그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정확히 말하면은 민법 10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상속의 순위는 이렇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그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1순위이고요.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 2순위, 3순위가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이제 전형적인 이촌이죠. 직계 존비속 간에도 이촌 관계는 있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손자녀 간에, 할머니하고 손자녀 간에는 그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으니까 이촌이죠. 하지만은 일단은 그 법에는 직계 비속이 1순위고, 그러니까 이촌인 직계 비속이 1촌인 직계 존속보다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직계 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는 그
직계 비속인 상속인이나 직계 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때 공동으로 직계 비속이 있으면 직계 비속과 그다음에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그다음에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